그 다음에 이제 절지동물에서 포유류 동물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포유류 동물의 원형은, 프로토타입은 상어뇌라고 본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약간 설명을 해요. 어, 뇌가 냄새 맡는 데가 이쪽이고, 이게 이제 척수고 이쪽이. 예, 후각망울이 냄새 맡는 데고, 대뇌고, 그다음에 소뇌고, 그다음에 중간뇌, 그다음에 사이뇌. 사이뇌가 사람으로 보면 여기 시상에 있는 이 부분이 사이뇌고, 소뇌는 이게 소뇌고, 중간뇌가 여기가 중간뇌잖아요. 여기가 중간뇌고, 뭐 숨뇌, 메들라가 이쪽이 숨뇌인데 여기가 숨뇌고, 숨뇌, 여기가 다리뇌가 여기고. 그래서 이 두 개 비교를 해보면은, 대뇌는 상대적으로 이게 여기서 이만큼 뻥튀기가 돼가지고 펑 커졌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뭐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대뇌가 이제 이렇게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 포유동물의 특징이고, 그 중에도 사람의 경우는 이 앞부분이 더 발달을 했다. 여기 앞부분이. 그래서 이걸 전전두엽이라 그러죠. 전전두엽,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신피질이긴 한데, 앞부분을 사람은 더 발달했으니까 따로 떼가지고 전전두엽이라고 따로 떼놓고, 다음에 신피질 아랫부분에 이제 구신피질, 혹은 여기를 둘레계통이라고 그러고, 더 아래는 이제 파충류내, reptilian, 파충류란 뜻이죠. 이렇게 파충류의 둘레계통, 다음에 신피질 중에도 사람의 경우는 앞에 전전두엽. 사람은 이제 네 층으로 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사람이 아닌 또 포유동물은 세 층으로 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파충류뇌는 본능의 뇌, 본능의 뇌고, 위에 둘레계통은 감정의 뇌고, 반려동물이 이제 여기까지가 잘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우리가 데리고 다니고, 좋아하고 뭐 같이, 감정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게, 이게 이제 둘레계통이 잘 발달돼가지고, 둘레계통까지가 잘 발달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원숭이에 오면은 이제 심폐질까지도 이제 잘 발달됐다. 사람은 전전두엽까지 발달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억이 그러니까 아래 두 개는 본능이나 감정,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심피질은 굉장히 협조적인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조적인 뇌라는 거는 구상적이다, 컨스트럭티브하다, 구상적이다, 잘 만들어진다, 협조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는 이미 다 완성된 채로 태어나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고, 신피질은 저기서 경험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신경망들이 형성되고, 그것이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래서 신피질에서 저장이 잘 된다는 게 기억이라는 게. 그래서 그 신피질을 학습과 기억의 뇌라고 그러고, 학습과 기억이 잘 되기 때문에 구상적이다, 협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만 가지고 태어난다. 그 재료 갖고 뭐를 만드냐 하는 거는 각자의 몫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적으로 계속 그 어떤 학습을 하면은 내가 음악의 달인이 되는 거고, 뭐 미술이면 미술의 달인이 되는 거고, 저게 잘못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경세포 레벨에서 보면은 쥐나 심지어 초파리나 뭐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모양새도 뭐 거의 똑같고, 안에 유전자도 사람 유전자하고 쥐의 유전자는 98%가 같고, 쥐 무시하지 마세요. 초파리하고는 80% 정도가 같은가 그래요. 네. 그만큼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갖지요. 왜 그럴까요? 왜 쥐는 왜 그렇게, 개나 쥐나 고양이는 왜 그렇게 가르치기가 힘들까요? 1% 똑같아요, 세포는. 그리고 세포층도 대뇌 피질이 6층으로 돼 가지고 있거든요. 대뇌가 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 피지를 보면은 그 세포가 6층이 아니고 세포 그룹이 6그룹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돼 있는데 그 층 구조가 쥐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쥐는 그렇게 못 배운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개도. 사람은 잘 배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세포 레벨을 넘어선 시스템 레벨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전두엽을 갖고 있다는 게 그걸 달리 다른 동물들하고 학습 능력에서도 달리하는 그런 게 될 거다. 전전두엽이라는 거는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들을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전전두엽이 그 아래층에 있는 세포들을, 신경세포들을 잘 어떻게 요리를 잘 한다고 봅니다. 그게 기억을 잘 일으키는, 학습과 기억을 잘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게 될 거다. 그렇게 보죠.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포유동물은 세 층으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 맥리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천재죠. 그죠? 이게 뇌를 보고 이렇게 유추해내는 거예요. 세 층으로 돼가지고 있다. 사람 뇌도 이렇게 보는데 어, 근래에 와서는 전전두엽을 따로 떼가지고 내층으로 돼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원숭이들은 지혜가 부족한 게 앞에 이 부분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라는 거는 지식을 종합하고 판단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죠? 지식은 일차적인 정보고 그 일차적인 정보를 모아서 거기서 다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지혜잖아요. 그게 이 전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전전두엽에 그래서 행동 요령 원칙이 저기에 쌓인다. 행동 요령 원칙이라는 게 저기에 계속 쌓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니까 매를 맞더라. 어떤 행동을 하니까 상을 주더라.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기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 요령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아의 프레임이 된다는 거죠. 우리 로빙거의 자아의 발달 단계에서 봤는데 그 어떤 세상을 보는 창, 프레임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프레임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게 자아의 발달인데 그 자아의 발달이라는 것은 결국 전전두엽에 있는 그 행동 요령 원칙의 발달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게 지혜롭게 잘 발달한 사람은 9단계, 10단계까지 올라간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그래서 이 전전도요, 이게 어떻게 지혜가 쌓이고 그게 넘쳐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자아를 갖게 된다. 신피질에서.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신피질에 저장되잖아요. 그죠? 정보는, 그러니까 보는 거는 시각피질 쪽으로 해서 그 신경망에 저장되고, 청각적인 거는 축두엽에 있는 청각피질로부터 해가 퍼지는 신경망에 저장되는 거고, 생각은 전전두엽에서부터 퍼지는 신경망에 저장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신피질의 대뇌 전체에 퍼져서 그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이 기억이고 정보고 그 전체를 꿰고 있는 게 전전두엽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앞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의 전전두엽은 발달이 미미하다 이렇죠.
그러니까 돌고래가 더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돌고래는 앞에 아마 전전두엽이 꽤 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여기 높이면 돌고래도 말을 맞추. 자아를 가질 수 있다. 돌고래 자아 있겠죠.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 봅니다. 그리고 원숭이도 자아가 있을 테고. 그 자아가 조금 이제 좀 프리미티브한 자아겠죠. 그 원숭이 중에도 고릴라 같은 경우는 장난치잖아요. 고릴라는 장난쳐요, 얘들은. 네. 돌고래도 그러더라고. 돌고래도 장난치죠.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등에다 태우고 이렇게 어디 예. 와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어디 배에다가 이제 내려줬어요. 예. 바다에서. 예. 그래서 이제 헤어지지 못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나중에 얼굴 비비고 밝혔는데 진짜 사람 같더라고. 방금 얘기한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런 거고. 마음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음을 정의하기가. 마음이 뭐고, 한마디로 저 얘기하라 그러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뭐고 하면 뭐 생각 기능, 뭐 추론 기능, 뭐 감정, 뭐 이러면서 쭉 나열을 한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느냐 하면은 뇌가 복잡하기 때문에 뇌가 하는 일은 전부 마음이단 말이에요. 뇌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파충류뇌에서 나오는 거는 본능적인 마음이고 둘레계통에 나오는 거는 감정의 마음이고 뭐 신피질이나 이런 거는 뭐 추론이라든가 뭐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이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협조적인 뇌다 하는 게 신피질이 협조적인 뇌고 특히 앞에 있는 전전두엽은 이성과 지혜의 뇌다. 행동 요령 원칙이 여기에 쌓인다.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뇌는 고집불통의 뇌다. 제일 아래쪽에 본능의 뇌가 있고 그 둘레 위쪽에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이 일어나는 뇌가 있고 얘들은 배우지 못하는 뇌다. 여기에 기본적인 사회행동신경망이 여기에 있다. 사회행동신경망, 요거는 이제 개념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행동, 아주 기본적인 사회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신경 근거, 이게 사회행동 신경망입니다. 이거를 곧 공부를 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관계도 가질 수가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네.